굉장히 대운을 좋게 살아왔어요. 근데 꼭 선거철에 일년운하고 다룬이 나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 입춘도 이제 머지않았네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될까 이걸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또 문자가 또 많이 오세요. 단일화를 꼭 해서 어떤 정권 교체 바라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문자 와서 오늘은 그 타이틀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입춘이 지나면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니까 꼭 이분이 대운은 좋은데 선거철에 돼서 다룬이 나쁘더라고요. 올해도 1년운하고 다룬이 굉장히 나빠요. 망신살까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는 뭐 이자회담을 한다, 뭐 상자회담을 한다.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게 삼자회담을 약간 꺼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입춘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운이 그러니까 1년운하고 다룬이 나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3자회담 하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풀어보겠지만은 안철수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는 사주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이제 사주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궁합이라는 거는 비슷한 사주일 때는 서로가 궁합이 나쁘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궁합이에요. 안철수 후보하고 제일 궁합이 나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재명 후보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봤을 때 목이 굉장히 많고 토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보도 입춘이 지나면 굉장히 운이 나빠지고 또 안철수 후보도 또 토금이 필요한 사주더라고요. 나무가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땅하고 유사함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자 어떤 이런 토론이 되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것 같아요. 서로 궁합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타격 입는 쪽은 3자회담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안 후보가 토론 때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걸 되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전주에 보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뭐 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전주에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사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상관인 사주예요. 이제 안철수 후보도 오늘 보니까 상관이더라고요. 이 상관의 특징들은 뭐냐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화살이 많고 또 상관이 이제 나쁘게 작용을 했을 때 이 상관들은 특성들이 있어요. 가장 큰 성격의 특성은 뭐냐면 뭔가 자기가 일을 뭔가 해야 돼. 뭔가 이제 결정을 했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 물건을 내가 꼭 필요하니까 사줘. 근데 이제 엄마가 안 사줘. 그럼 끝까지 떼를 쓰는 그런 이길 때까지 떼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정 안 되면 진짜 학교도 안 가고 막 울고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는 게 전형적인 상관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상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혔을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안 되면 막 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상관의 아주 전형적인 성격인데 그러니까 때를 쓰다가 그게 또 안 되면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울면서까지 그거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강한 사주가 상관이에요. 그래서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절도 하고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강자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어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어떤 것도 지금 민주당 후보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절을 하고 눈물을 보일 때는 약한 자한테 고개를 숙일 때를 알아야 돼. 강자가 약한 자한테 고개를 숙일 때는 그 아주 간악한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다시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약자의 골수를 빼먹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번에 보니까는 그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읽은 건데,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으로 했을 때 변호사비가 124억. 그 중에서 이제 50억을 갖다가 이제 이재명 측근 아니면 조금 이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변호사비를 50억을 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재명 지사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이제 상관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이 많고 좀 있다가 이제 비슷한 안철수 후보하고 비슷한 사주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데 땅이 없어요. 이 땅이 이제 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재물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이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 되는 일은 다 해. 그게 이제 어떤 재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면 세금을 낼 때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세금 계산도 잘 못해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대체로 맡기는데, 이제 세무사한테 주로 맡기는데, 그럼 어쨌든 세무사에서 책정이 되면 그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터지기 이전도 그렇고 코로나 터져서 더 힘들지만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저도 365일 거의 일을 해요. 그것도 하루에 뭐 전화 상담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12시간씩 일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이렇게 포장마차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어. 포장마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더라고요. 그분들은 물론 모르겠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겠지만은 월세 내랴, 세금 내랴, 쉽게 말해서 관리비 내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어떤 지자체장이나 어떤 대통령이 그거를 좀 유용 있게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건 변호사 공화국도 아니고 변호사 천국도 아니고, 변호사들한테 그 피땀 흘린 세금을 갖다가 124억을 주고, 그것도 50억을 그것도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측근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50억을 준다? 이거는 지도자로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홍보비를 또 뭐 100억 이상 썼다. 그게 쉽게 말해서 이 후보 돈이 아니잖아요. 시장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왜 변호사비를 그렇게 낭비를 하고, 한 변호사한테 뭐 2억, 천정배 그분한테도 뭐 2억 한 6천 주고, 뭐 다른 뭐 변호사한테 뭐 6, 7억씩 막 이렇게 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진짜 피같이 벌어서 세금을 그런 데다가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를 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남 FC, 물론 성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어떤 국민 어떤 성남시의 어떤 축구단을 위해서 시장이 이렇게 애썼다. 뭐 후원금도 받고 대기업의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대기업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기업 유치가 아니더라고요. 두산을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땅값 40억 정도 그 땅을 산 그 조그만 뭐 병원을 질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용적률을 뭐 그냥 크게 높여주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권하는 인허가권이에요. 이제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 인허가권이 거의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 시장의 인허가권이에요. 그러니까 인허가권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뭐 1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 100억짜리가 1조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적률만 높여주고 용도 변경만 해주게 되면, 그 후원금을 냈다 그래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줘서 1조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땅을. 그러면 그거를 대기업의 유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이 난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인허가권을 이용한 어떤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성남시 세금으로 홍보비로 썼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돈으로 했다 그러면 말 안 해요. 뭐 자기 돈 뭐 할 수 있죠. 근데 왜 세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고. 또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가장 지자체장이나 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인사 어떻게 했어요? 뭐 측근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지금 한 사람 깜빵에 가 있고 두 사람은 자살을 했어. 그러면 그거 인사를 잘한 건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혜택을 좀 본 사람이에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그 VCS라는 게 있었죠. 그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그 치료.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혜택을 받고, 또 인품으로 따지면 굉장히 뭐 군자죠, 군자. 도덕심도 강하고, 또 이 코로나 터졌을 때 또 대구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부인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굉장히 대운을 좋게 살아왔어요. 근데 꼭 선거철에 일년운하고 다운이 나빠. 특히 입춘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운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5%가 넘을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걱정을 했어요. 어차피 15% 넘은 선거 비용이 보존이 되니까 단일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입춘이 지나고 2월 한 이제 후반쯤 되게 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인목이 들어올 때 선거를 꼭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선거철에 이렇게 선거운이 참 안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을 제가 찍었어요. 약간 중도 보수 쪽이라 이제 안철수 인품이 좋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선거 때마다 찍은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운이 잘 안 따라준다. 왜 이렇게 선거운이 안 따라주나? 하고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1962년 2월 26일이라고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제 사주를 보니까 지나온 거를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쭉 지나오고, 이제 항상 이 과거를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대충 사주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이제 이민, 을미, 신은 이제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오시 같아요. 이제 약간 이제 상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띠가 예를 들어서 한 13%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월이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토, 이 토가 한 20%, 이게 이제 15%. 위에는 이제 약해요. 9호, 9사.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민, 을미, 이모. 이 사주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 을목, 나무가 있고 또 인목이 두 그루가 있어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저는 사실 을미를 보진 않고 접입 시간에서 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기는 좀 못하는데, 이제 제가 지나온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플러스 나무가. 거기에 물이 많다. 거기에 갑오 같고 오시 같으면 햇볕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이제 인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 우리 술사들이 볼 때 왜냐하면 이 목이라는 거는 이제 비겁 겁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이 미토 땅이 작죠. 땅이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이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그 다음에 표현, 또 욱하는 성격도 이제 이 화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주 진짜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거 보는데, 사실 이 사주는 아주 지구력이 그렇게 강한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근육,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정신력,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깔끔한, 왜냐면 이런 목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해요. 여자 같으면은 공중화장실도 잘 안 가요. 공중부양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닿는.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탕에 안 들어가는 여자분들 있죠. 그런 사주들은 대체로 목이 많은 사주들이에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이 어때요? 뿌리를 내리면 이 화분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다 본인한테는 같은 남자의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겠죠. 왜냐면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이걸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재물에 해당하는, 재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용신일 때, 내가 필요한 이 땅이 없을 때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 인색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라는 건 돈인데 이 나무를 심으려면 땅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흙이. 그러면 이 돈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소중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정을 되게 잘해요. 돈을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되게 아껴 쓰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자기 돈을 주로 이제 많이 아껴 써요. 그러니까 어떤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녁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인색하면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진 않겠죠. 자꾸 이제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역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주를 딱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딱 나와요. 나무가 많아. 거기 햇볕이 있어. 그러면 이 나무가 막 자라겠죠. 물도 많아. 그럼 막 자라면 어때요? 이 땅이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이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면 부인이 어때요?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돈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부인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 그래서 부인복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어쨌든 내 나무를 심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무성한 나무를 잘라주는 칼이 필요하겠죠. 나무를 이제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나무를 다 잘라주죠. 왜? 땅의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 잘라주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버리니까. 땅의 영양분이 없으면 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이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하겠죠. 잘라줘야 되니까. 이 칼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 명예, 자존심. 뭐 이 사주도 권력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운이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명예라든지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 다음에 자식이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이 나무를 잘라주니까. 그러니까 자식 눈치를 보고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이런 사주는 대체로 굉장히 자식들이 효자예요. 효도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그렇지만 아랫사람은 어때요? 아랫사람은 불이 강하게 되면 어때요? 이 금을 다 녹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인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전 시간에 풀어본 이재명 사주하고 비슷하죠. 이재명 후보하고. 근데 이재명 후보도 나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무가 많고. 그러면 이 사람이 토론회에서 쉽게 말해서 공격할 대상은 궁합이 나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 후보한테는 3자 회담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준재벌이 되는 사주인데 13살에 갑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대 초반부터는 땅이 들어왔었다고 이 땅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화운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또 이 미토 땅이 들어왔다 이 말. 지금도 대우는 무신, 쉽게 63세에서 기유, 경술. 앞으로 한 30년 동안 대운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토하고 금이 계속 들어온 60%짜리 대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할 일은 없겠죠. 뭐 선거에서 진다 그래서 망할 일은 없고 뭐 자식은 굉장히 잘 되고 또 어떤 명예욕도 강해지고 명예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현재는 뭐 토하고 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돈 걱정 없고 평생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럴 사주예요. 근데 이 선거철이 딱 됐는데 사실 1월 달에 지지율이 확 올라간 이유가 올해가 신축년에 아직까지는 2021년이에요. 신축년에 신축달이에요. 이건 둘 다 토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년하고 1년 운에서는 토금이 들어왔고 이번 2월 4일까지는 또 토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금이 또 20%하고 10%가 들어오니까 90% 좋아졌는데 지지율이 15%, 17%, 최고점이 17%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 한번 입춘이 지나면 뭐냐? 입춘이 지나게 되면 연이 바뀌어서 이민년이에요. 그 이민이 두 개나 있죠. 이게 선거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민에 쉽게 말해서 달도 이민달이에요. 묘하죠. 그러면 이 이민이 20%짜리가 이민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이 20% 들어오고 나무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 대우는 좋은데 1년 운에서 20%짜리가 물이 들어오니까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럼 이 땅이 갈라지잖아. 근데 이 임목이라는 데에서 망신살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호랑이 쪽에. 근데 이 망신살이 두 개나 있는데 이 인이 제일 나쁜 달에 선거에 딱 걸린 거예요. 망신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망신 구설 이런 거예요. 조금 이제 얼굴 붉힐 일이 생기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 뭐 작용은 안 하겠죠. 60%는 일단 깔고 가는 거니까 20% 정도 이제 구설, 시비, 어떤 망신당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달에서도 또 2월 4일이 지나면 3월 4일까지가 이민이에요. 그러면 선거운이 되게 나쁘겠죠. 또 10%가 또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땐 15% 선을 넘지 못해요.
신축년에 신축달에 17에서 10% 이게 최고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되면 20%가 나쁘면 어때요? 10% 이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김동길 그 후원회장 있죠? 지금 김동길 박사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포기할 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다. 이번에 대운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미지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분을 찍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운이 나쁠 때는 어쨌든 역적은 되지 말아야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는 정권 교체예요. 지금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아요. 조국 사태 그렇게 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옹호하고 그 했던 얘기 저는 다 기억을 해요. 옛날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번 주에서 또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윤 후보에 대해서 신천지 이제 무속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술사로서 이 얘기는 할게요. 이 무속인들은 예를 들어서 접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신병을 알아봐서 알아요. 영이 이렇게 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는 쉽게 말해서 누가 얘기했죠? 국회의원이. 이건 과학의 통계예요, 통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도 보고 이 역학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술사 쪽으로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역술인이라고 그러죠. 역술인이라는 거는 이 한마디로 사주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서 어떤 통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역술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들은 어떤 영을 받아서 접신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무속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역술인이 얘기하는 어떤 풍수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금이 없어. 그럼 이 금이라는 거는 방향으로는 서쪽이에요. 내가 필요한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건 풍수야. 우리가 예를 들어 지구, 태양, 목화토금수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 대기권 안에는 목기도 있고 화기도 있고 토기도 있고 금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금을 못 받았어. 그럼 여기에는 금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은 색깔로는 흰색인 거예요. 그러면 흰색 옷을 입으면 내가 금이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풍수라고 보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무속해갖고 빨간 팬티 입었다. 그거는 역술인이 얘기하는 어떤 풍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 이렇게 패널이나 민주당에서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땅이 필요하니까 땅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피부하고. 그러면 이 기운이 약한 거야. 그럼 위에 쉽게 말해서 위가 예를 들어서 기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겠죠. 위가 잘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때요? 위산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토가 없는 사람들은 소화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소화장애가 올 때는 어때? 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토에 해당하는 방향은 중간방이에요. 동남간, 서남간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사를. 또 내가 소화가 안 될 때는 땅속에 들어가면 돼. 그럼 지금 땅속 없으니까 지하상가를 한 바퀴 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지하 주장을 몇 바퀴 돈다든지 이러면 꾸룩꾸룩하고 소화가 될 거예요. 진짜 토가 없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풍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풍수를 다 무시한다? 그러면 중앙선도 없애야 돼요. 이 토라는 건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나 믿음. 중앙, 믿음.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중앙선이 노란색이죠? 그건 절대적으로 넘지 말라는 믿음선이에요. 그것도 풍수에서 온 거야. 흰색은 가변찬. 왔다 갔다. 변화라는, 금이라는 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차선을 만든 거고. 그게 다 풍수학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로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니까. 의심이 많고 굉장히 신중하다.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맨날 간철수라 그래. 간 본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니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철수라 이렇게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간철수 하냐? 자꾸 사람을 만났을 때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떠보고 이렇게 간을 본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볼 때는 삼자 해도 국힘 쪽이나 윤 후보 쪽에서는 절대 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삼자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거는 다 잊고 지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근데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를 볼 수 있냐고요. 이런 말 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도 지배하는 거예요. 또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쉽게 말해서 과거도 지배하는 거고 그걸 다 묻힐 수가 없는 거거든. 어떤 국민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나 이런 쪽에 열중할 것보다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광복회장 김원웅이 지금 횡령해가지고 그것도 커피 아주 노른자의 땅에다가
커피 가게 그거를 무상으로 국회에서 줬더니 한마디로 광복회원들 자녀들 그리고 장학금 주라는 돈을 자기가 안 마실 쏘가고 옥사 입는 데 쓰는 그런 이런 사회가 어떻게 자꾸 되냐고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열받게 했던 사람 있죠. 추 장관 표창장을 주고 그리고 그 추미애란 그 장관 전 장관께서 또 페이스북에다 아까 잠깐 한다가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었을 때 신천지 얘기했었잖아요.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했다. 과거를 지금 다 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때 방송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쉽게 말해서 그 보건 그쪽에서 신천지를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지하로 다 숨으니까 그건 압수수색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보건당국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홍보를 했고. 그래서 이건 압수수색 하지 말자. 그래갖고 검찰총장이 그런 건의가 이제 들어오니까 윤 총장이 그거는 압수수색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지. 그거를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그때 상황을 다 기억을 한다고. 과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또 성남에 계시는 또 차장검사가 나가면서 산호라면 좋은 일도 이 노래 부르고 떠났대요. 맞아요. 산호라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윤석열 총장이 광화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와대를 공원화시키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연설을 쭉 들었어요. 아주 멋진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줄이고 권력을 또 사유하는 것도 많고 또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터가 나빠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지금 박정희 때부터 지금 대통령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진짜 어떤 공원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어떤 책임 장관, 그 다음에 인재들을 두루두루 쓰는 인사.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사라는 거는 정말 좋은 인재를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한다. 너 잘했을 땐 상 주고 북돋아 주고 모든 걸 당신 책임화해. 그게 인류 리더십인 거예요. 대통령자 다 어떻게 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정이라는 게 혼자 나중에 최고의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은. 뭔가 정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지금 정보를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님 말이 맞아요. 전쟁이 안 나게 하려 그러면 우리도 핵을 지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이 강해져야 돼. 전쟁에서 감히 서로 세력이 비슷하면 절대 전쟁이 안 나요. 한쪽이 아주 약해지면 전쟁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군인 정신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통령이 최고 결정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중함이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깨끗함.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근면함. 그 다음에 제일 더 갖춰야 될 거 뭐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갖추면 돼요. 어떤 인성만 갖추면 돼요. 정확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책임지게 하는 거. 믿고 북돋아주고. 막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은 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 잔뜩 갖다 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제 그게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게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인지 행정관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장관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그쪽에서요. 국민. 근데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장관들 같이 겸임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 법도 바뀌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